네, 감사합니다. 기초완성반 7강 오늘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라산을 가서 5일 만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속세에 지금 정신이 좀 없는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새카맣게 타가지고 왔어요. 네. 제가 한라산에 가 있는 사이에 저희 명담제 홈페이지가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 서구당이 이제 명담제로 상호를 바꾸고 명담제 홈페이지가 오픈해서 한 번씩 들려주시면 감사하고요. 지금 명담제 오픈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선착순으로 이렇게 댓글을 남기거나 하면은 뭐 선물 추첨 같은 게 있다고 하니까 네, 명담제 홈페이지를 네,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초완성반 7강은요, 연어를 시간법 이제 인성에 대한 강의를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의 인성으로 사회에 재성 불러오는 사주, 그 다음에 실전 사주들 다양한 형태들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6개의 사주를 한번 풀어봤었죠. 이 사주 우리가 이제 이 명리학을 배울 때 이렇게 조각 한 부분씩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요건 요렇고 하는 등등을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한데 합쳤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거 가르쳐 주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이거 보통은 현장에서 당신이 알아서 체감하시오 뭐 이런 느낌 같은 건데, 제가 이렇게 실전사주 풀면서 원리들을 설명을 쭉 드리면 체크를 하셨다가 비슷한 원리가 나오게 되면은 함께 쓰시면 되고, 조금 애매하거나 아직 지금 감이 안 잡혀서 질문도 잘 못 하실 텐데, 감이 좀 안 잡히는 내용이 있더라도 질문거리가 있으면 이렇게 엑스노트를 하나 좀 만드세요. 저는 명리 공부할 적에 옛날에 꼬꼬마 시절에 명리 공부할 적에 엑스노트라는 게 있어서 명리를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노트에다가 그냥 적었어. 막 어쩔 때는 거기다 막 썽을 내면서 그러니까 이게 뭔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도깨비 얼굴 막 그려놓고 막 하면서 여기다 막 썼어. 그게 거의 막 백과사전 한 권이 나왔어요. 엑스노트가, 모르겠다 노트가. 모르겠다 노트가 나오고 나는데 그게 어떻게 풀리냐 하면요. 내 의식이 상승하면, 내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엑스노트들에 내가 밑줄을 긋기 시작해. 이거 해결했음. 쫙. 이거 이제 아님. 알았음. 나중에 엑스노트가 이제 많이 훌쭉해져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 남아있는 엑스노트가 몇 개 없어. 뭐 나중에 가면 막 산에 가서 산기도 할 때 물어보고, 강의할 때 모르는 거 막 집어넣어버리면 그분이 와서 알려주고, 이 시간이 지나면 차츰 풀리더라. 꼭 명리학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명리학 공부는 꼭 이런 느낌이야. 가령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리학 공부의 수준이 중학교 2, 3학년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근데 명리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초딩이야, 초딩. 그러면 이게 명리 공부가 꼭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초등학생이 중학교 2, 3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 듣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지, 이제. 그러면. 이게 뭐야,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뭐라는 거라. 그런데 거기서 이제 줄창 듣고 있다 보면은 슬슬 내 수준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중학교 2, 3학년 시점이 돼요. 그럼 이해가 돼. 더 나아가서 내가 고등학교 2, 3학년 수준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없는 문제도 만들어서 내가 막 찾아. 만약에 이런 가상의 사주가 있다면 이러한 삶이 1번, 이러한 삶은 2순위, 이러한 삶은 3순위, 이러한 삶은 4순위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명리 공부하면서 답답해하는 이유가 아직 내가 지금 중학교 수준에 못 올라갔던가, 중학교 1학년 수준인데 지금 까딱하거나, 근데 어느 순간 임계점에 다다르면 엑스노트에 있는 내용들이 내가 이걸 왜 몰랐지? 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물이라는 게 계속 끓는데 임계점 98도에서 100도로 임계점이 딱 넘어가면 갑자기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같은 느낌으로 보죠. 저도 이제 제가 했던 강의들을 들어보면, 저도 강의 끝나고 나면 동영상 나오면 저도 제 강의를 제가 들어봐요. 모니터링 한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제 저도 공부하거든요. 그걸로. 제가 한 강의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 공연기획자 사주, 이 공연기획자 사주는 정말 공부할 거리가 많은 사주예요.
지난 시간에 복습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공연기획자 사주를 좀 풀어드리면서 나의 인성으로 사회의 재성을 불러 들어오는 사주라고 제가 이 사주를 설명을 드렸죠. 갑오일주가 내 뒤에 겁재의 인성을 활용하고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보통 작가가 되면은 그 만화가 분들 중에 직접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만화가도 있는가 하면 요즘에는 이제 좀 더 전문화돼 가지고 글은 누구, 그림은 누구 해가지고 글 누구, 그림 누구 해가지고 작가 따로 그리는 사람 따로 해가지고 공동작품 그리는 경우 있어요. 이런 분 같은 케이스가 되겠죠. 여기는 보여주는 사람, 여기는 생각하는 사람, 여기는 기획하는 사람, 여기는 펼치는 사람. 공연 기획자니까 내 뒤에 시나리오 쓰는 사람 정도로 보면 되겠죠. 사주의 스케일을 크게 키우면 나는 보여주는 사람, 내 뒤에 기획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고, 사주 사이즈를 작게 쓰면 혼자서 둘 다 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펼치면. 그러니까 그 가수들, 싱어송라이터들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돈 없을 때는 혼자서 작사, 작곡, 기타, 연주, 노래 다 해. 그러다 이제 그 사람이 좀 살만해지면 이제 스케일 커지면 기타는 네가 치고 춤은 네가 친 다음에 야 가사는 네가 쓰고 카메라는 네가 잡아라. 유튜버들도 처음에는 유튜버 시작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혼자 찍고 혼자 기획하고 혼자 쇼하고 혼자 편집하고 다 하다가 이제 스케일이 커지기 시작하면 편집자 따로 두고 촬영하는 사람 따로 두고 뭐 유튜브 홍보하는 사람 따로 두고 뭐 하듯이. 그러니까 사주는 작게 쓰면 혼자서 지지고 볶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고 스케일을 키우면은 나는 보여주는 사람, 내 뒤에 기획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가불이 같이 한다.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인성이 내 뒤에 있는 겁재의 인성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이즈가 작아지면 내 안에 겁재가 들어있는 거야. 사이즈가 커지면 이 겁재가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고. 그러면 사이즈가 작아지면 내가 이 사람도 됐다, 저 사람도 됐다. 이런 생각도 가졌다가 오늘은 짬뽕을 먹고 싶은데 내일은 짜장면이 먹고 싶고 이런 거고.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 같이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은 꼭 내가 짬뽕 시키면 쟤는 짜장면 시키는 거고, 내가 돈을 잘 벌 땐 제가 돈이 없는 거고, 제가 돈을 잘 벌 땐 내가 돈이 없는 거고, 내가 재밌는 영화를 볼 때 쟤는 재미없어 하고, 뭐 내가 잘생겼는데 쟤는 못생겼고, 뭐 나는 춤을 잘 추는데 쟤는 춤을 못 추고, 이런 이 겁재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겁재 효과가. 사이즈를 작게 쓰느냐, 이게 프랙탈이라고 했습니다. 프랙탈. 요만한 모양이나 이만한 모양이나 알고리즘이 똑같다. 같은 형태예요. 지난 시간에 요거를 풀었는데 기억나시죠? 지지에만 인성이 있고 천간으로 인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인성의 활용도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활용을 하죠. 천간으로 올려서. 근데 개인적 천간이 아니라 사회적 천간에 올리게 되죠. 그러면서 편인을 이렇게 꽈배기 틀듯이 한번 꼬아가지고 정인으로 투출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은 편인적 매니아적 아이디어인데 사회에 들어 올릴 때에는 대중적 기획으로 바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일명 편인에 기반한 정인을 투출시킨 거예요. 편인을 그러니까 실상은 괴짜 박사인데 사람들한테 괴짜 박사의 원한을 그대로 올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아보기 좋게 순화시켜서 이렇게 정인을 올렸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음악회 또는 미술 전시회나 사진 전시회에 가면 아주 불친절한 전시회를 볼 때가 있어요. 사진을 막 걸어놨는데 아씨 뭔 소리야 이 사진이 도대체.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막 눈, 코, 입이 막 이상하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야? 피카소 같은 분. 피카소가 남 생각하고 그려요? 그냥 자기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요? 그 사람의 그림은 정인적일까 편인적일까? 저 어떻게 보면 편인적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그게 정인적으로 펼쳐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편인 가진 사람이 비견겁재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매니아적인 성향을 같이 동조해주는 비견겁재들이 있다는 거야.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편인 가진 사람은 비견겁재가 좀 있어야지 세상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이 있는 거고, 제일 슬픈 사람이 편인 가지고 있는데 비견겁재 없는 사람. 그러면 세상에 그 생각은 나 혼자 하고 있는 거야.
그 마음을 같이 나눌 사람들이 잘 없는 거죠. 뭐 대운에서 비경겁재운이 들어오지 않는 한. 자, 이 사주는 이 편인성을 천간에 올려서 정인으로 순화시키면 이 돈하고 찰싹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이런 여러분들은 이런 궁금증, 이런 엑스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으셔야 돼. 여러분 엑스노트에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은 천간에서 둘이 합되면 붙어가지고 둘 다 못 쓴다라고 배웠는데 그러면 이 사주는 꽝 아닙니까? 인성도 못 쓰고 돈도 못 쓰고 꽝한 사주 아닙니까? 이러고 여러분 유치원에서 배웠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현실에서 풀 수 있는 사주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이거는 합돼서 못 쓴다가 아니라 전용화돼서 전용화된 것만 주력으로 쓸 수 있다예요. 전용화라는 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용돈을 주셨는데 학용품 사라고 주셨어. 만약에 유흥하는데 돈을 쓰면 용돈을 안 주겠다고 하셨어. 그럼 아버지가 내 돈에다가 내 용돈에다가 조건 단 거죠. 뭐라고 조건 단 거예요? 책 사고 학용품 사고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 사는 용도로만 돈을 지급한 거야. 그럼 그 돈은 자유롭게 쓰는 돈이에요? 조건 걸린 돈이에요? 조건 걸린 돈이죠. 뭐하고 조건이 걸려? 공부하는 용도로만 돈을 쓰시오 같은 거. 이 사주의 아이디어는 이 사람이 사회궁에 올려서 공개한, 사회적으로 공개한 관을 통해서 올린 이 아이디어는 국가정책자금이나 국가지원자금, 그래서 이분은 그 자신의 시나리오나 희곡을 이런 지원재단, 정관이라고 하는 그 지원재단을 통해서 올리면 여기서부터 국가지원을 받아서 공연활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정관격의 창작자잖아요. 정관격의 창작자. 이게 여기가 만약에 비겁이었으면 어떤 개인을 통해서 개인들의 후원을 받아서 뭐 복지가의 후원을 받아서 아니면 부모 돈으로 형제 돈으로 그러고 공연을 했겠죠. 근데 이렇게 관 돈으로 그러면 회사에서 필요한 공연을 하는 사람, 관에서 필요한 공연을 하는 사람, 관제 공연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끔 관에서 하라는 공연에서 어긋나는 일을 일부 할 수도 있겠죠. 상관경관이면. 상관경관이니까 가령 이 사람이 이 문화예술가가 문화기획자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북한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면 무슨 공연을 할까? 뭐 김정은, 김일성 찬양하는 연극을 하겠지. 그래서 김정은, 김일성 찬양하는 연극을 하겠다고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저기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지원자금을 받아서 공연을 하는데 가끔씩 뻘소리를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딱 나라의 시민은 이렇게 나타났는데 실제 공연할 때는 살짝 어긋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식신이면 그대로 하는데 이게 식신이면 사유합이잖아. 무조건 관에 충성이잖아. 이게 사화였으면 사유합이죠. 무조건 관을 위한 공연을 하는 사람인데 오화니까 관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지만 살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하지만 옆에 해수가 있으니까 정도를 넘어서지는 않는다. 자진검열, 이게 자진검열. 이 사주가 만약에 이쪽에 해자축이 있으면은 사회적 지원받으면서 사회적 검열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자기가 스스로 상관을 억제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식상기를 통제하고 있다. 인성으로. 자체제요. 자체 검열.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붙어서 못 쓴다가 아니라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명리학에서. 붙어서 못 쓴다가 아니라 둘이 서로 연결되어 전용화된다인 거고요. 다음. 이렇게 거리까지 가까워 버리면은 확실하게 붙어서 전용화된 거고요. 이게 차라리 한두 칸 떨어지면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떨어지면 이런 건 한 칸 차이죠. 한 칸 차이죠. 이런 거는 한 칸 차이겠죠. 이런 것들은 한 칸 차이. 이런 건 두 칸 차이죠. 이런 거는 두 칸 차이죠. 이런 건 세 칸 차이죠. 칸수가 멀어질수록 좀 거리가 멀어져요. 거리가 멀어져.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옆집 살아. 그러면 늘상 붙어 있겠죠. 요게 한 칸 차이인 거고, 좋아하는 사람이 저 1시간 거리 뭐 다른 도시에 살아. 그러면 자기 생활도 하면서 가끔 만나겠죠. 예.
근데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난 서울 사는데 그 사람은 뭐 어디 대구 살아. 그 사람은 제주에 살아. 뭐 그 사람은 도쿄에 살아. 그러면은 만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 전용화가 잘 안 되겠죠. 전용화가 될 때도 주말에는 가서 전용화가 되고 주말이 아닐 때는 평일에는 그냥 내 활동을 하고 좋다 나쁘다라고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뭐 이럴 땐 좋을 수도 있고 이럴 땐 나쁠 수도 있고 이런 환경에서는 이 방식이 좋고 저런 환경에서는 저 방식이 좋고 근데 너무 붙어 있으면 전용화가 심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면에서는 내 아이디어를 사회적으로 올려서 인기를 받고 국가적 지원을 받는 형태가 강하다. 이런 형태로 공연을 하시는 분이다. 둘이 붙어서 못 쓴다. 이게 아니고 둘이 붙어서 전용화되어 있다. 그러면 전용화된 형태를 취하면 잘 쓴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뭐 우리 집에 멋진 오디오가 있는데 아버지가 전용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오디오를 사용하지 못한다. 뭐라든가. 뭐 우리 집에 벤츠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회사차로 전용하고 계시다. 그래서 회사의 VIP를 모실 때만 그 차를 쓰고 있고 그 외에 개인적인 용도로는 그 차를 탈 수 없다. 이러면 다 제한 걸리고 조건 걸리고 뭔가에 합 걸려서 다른 용도는 잘 쓰지 못하는 거다.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아니죠. 만약에 뭐 우리 회사에서 무슨 여직원 전용 휴게실을 만들었다. 남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여직원들만 들어가서 써라. 그게 여직원하고 휴게실을 합걸어 놓은 거죠, 이제. 그럼 그게 여직원 전용 휴게실 같은 거죠. 뭐 코레일 서울역에 가면은 코레일 멤버십 회원 전용 휴게 공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회비 얼마 내면은 코레일 멤버십 그 VIP가 되는데 그러면은 그 에어컨 잘 갖춰져 있는 곳에서 무료 차가 나오는 전용 VIP 휴게실에서 쉴 수 있다. 이것도 전용화된 거지.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는 서울역에 있는 휴게실은 저거 멤버십 전용 휴게실이라서 우리는 못 써. 저거는 합돼서 못 쓰는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합된 사람한테는 좋은 거야. 합된 사람한테는. 그런 용도로. 이사주에서는 재성과 인성이 합 걸려 있으니까 다 조건 걸려 있다는 뜻이에요. 조건 걸려 있다. 무게합, 화를 추구하게 되니까 나의 아이디어가 국가적 지원을 받는다. 내가 국가적 지원을 받으려면은 아이디어를 올려야만 가능하다 같은 거고 나의 아이디어는 돈과 연결돼 있으니까 돈 준 사람에게 연결된 아이디어다. 이게 뭘까? 요즘 드라마 보면은 PPL 엄청 심하죠. 그냥 긴장해야 되는 장면인데 갑자기 안마 의자 얘기를 하고 갑자기 고려인삼을 마시기 시작을 하고 긴장돼 죽겠는데 이게 뭐야? 이 사람의 기획은 지금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자본하고 연결돼 있죠. 돈 주는 사람 신경 써서 아이디어 내야 되는 사람이. 요즘 허리우드 영화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요즘 허리우드 영화에 중국 자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구를 구하는 특공대 중에 꼭 중국인이 한 명씩 있고 2012라고 하는 지구 멸망 영화에 보면은 그 지구를 구하는 노아의 방주 같은 큰 배들이 다 어디서 만드냐면 메드 인 차이나야. 그게 다. 왜? 중국 돈으로 만들었거든 그 영화를. 제가 좋아하는 로봇 나오는 제가 마징가제 드린 걸 되게 좋아해요. 로봇 나오는 영화에 중국 자본이 들어가니까 그 로봇 생산 기지가 중국이야. 중국 기술로 만들어. 중국 여자가 여자 주인공이야. 일본인 주인공은 바로 죽어.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더라면 그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나의 생각과 마음은 돈하고 연결돼 있죠. 이렇게 되면 재물의 논리에 따라서 내 생각과 기획. 이분이 작가다 그러면은 글을 쓸 때 돈을 생각하고 쓸까, 돈 안 생각하고 쓸까? 돈 생각하고 쓰지. 이거 베스트셀러 돼야 되는데, 이거 히트를 얼마 칠까?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쓸 수 있다 같은 거죠. 이런 형태. 그게 내 생각의 한계가 전용화되어 있다. 그럼 이분은 상업적인 공연을 하시는 분이시다. 남들이 보러 오든 말든 나 혼자만의 공연을 하겠다가 아니라 상업적인 공연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국가 지원을 받아서 나한테 돈 준 사람들에게 수익을 남기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하세요. 응용을 하세요. 그리고 또 엑스파일 노트에 또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사주는 과연 직업이 공연 기획자밖에 없을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고 그럴까? 아닐까? 정답은 뭘까? 당연히 아니다예요.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만 한 5, 60명, 인구 많이 태어날 땐 6, 70명, 요즘은 인구가 적게 태어나서 한 3, 40명에서 2, 30명 정도가 태어나는데 동일한 사주라고 해도 사용하기 나름이다예요. 특히나 그 외국에 정착을 하시거나 외국에 유학 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동일한 사주가 다 외국 갔을까? 다 미국에 정착했을까? 다 호주에 가서 자리 잡았을까? 다 일본에 가서 돈 벌고 있을까? 아니야. 그러면 사주를 볼 때 이 사주는 일본 가야 성공하는 사주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알고리즘을 가진 사주가 외국에 나가서 국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유리한가 불리한가 어떤 원리를 잘 쓰고 있는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없는가 이제 이런 개념으로 사주를 보자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던 시절에 직업이라고는 한 20개 됐나? 아마 직업이 한 20개 됐나 했을 거예요.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던 수백 년 전에는 한 20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제 근대적인 명리학은 한 4, 500년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요즘엔 직업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아니고 공식 직업 1만 개, 비공식 직업 3만 개, 합쳐서 4만 개. 그 데이터가 5년 전. 그럼 요즘엔 더 늘어났을 거라고, 더 많은 직업이 생겼을 거라고요. 계속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있고, 새로운 직업이 없어지고 있고, 사라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무한하게 창작해야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죠. 사주 볼 때 엑스파일 노트 만드셔서 내가 이제 이해 폭이 높아지면은 하나하나 지워나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권해드려요. 이런 사주가 공연기획자라면 라는 개념으로 사주를 보자고요. 이런 사주가 공연기획자라면. 근데 만약에 이런 사주를 가지고 학생이다. 지금 한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가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아이의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만약에 물어보면 부모가 그럼 뭐라고 답변해 주면 될까요? 문화기획자를 시키십시오?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 중인 하나인데 이 사주가 다 문화기획자일까? 알고리즘의 그러면 머릿속에서 1순위 뭐, 2순위 뭐, 3순위 뭐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되겠죠. 1순위는 사주의 쇼케이스 자리에 뭐가 있냐면은 쇼케이스 자리에 정인, 편제, 재극인이 걸려 있죠. 돈하고 문서하고 합쳐져 있어. 이게 실하고 바늘이 합쳐진 거예요. 실하고 바늘이. 실 가는데 바늘 가고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문서 가는 곳에 돈 있고 돈 가는 곳에 문서 있다도 되니까 그러면은 보통 생각나는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금융, 계약서, 계약과 돈이 함께 반드시 따라가는 곳. 그러니까 영업직도요. 계약서 따는 영업들이 있어요. 계약서 따는 영업. 그 계약서 쓰면 그게 나중에 돈이 되는 거. 뭐 자동차 판매하는 뭐 보험. 이 보험증서 쓰면은 그게 영업이죠. 나중에 나한테 수당이 들어오죠. 이게 이런 경우가 그래서 금융계통이나 계약 영업 그런 계통으로 많이 가고 그다음에 아이디어 기획. 이게 식상은 나중에 오잖아. 식상이 오기 전에 벌써 인성 기획만으로 벌써 돈이 붙어버려. 기획으로 바로 돈이 붙어버려. 그 영화 관련된 업자들 중에는요. 영화 시나리오만 쓰면 돈이 들어와. 아직 찍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 있잖아. 나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해요. 그랬더니 나라에서 막 투자금을 줘. 아직 내가 실행도 안 했는데. 순서적으로 이게 1, 2, 3 하고 벌어지죠. 기획한 다음에 실행하는 거죠.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래서 이 동네 인성, 이 동네 식상, 이 동네 재성이다. 그렇게 돼 있으면은 아이디어 생각하고 실행을 했더니 돈이 되었다. 뭐 이런 건데 이건 아니잖아. 아이디어를 냈더니 바로 돈이 붙고 그 돈 받아서 실행하다. 그렇죠? 돈 받아서 실행하죠. 실행했더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뭐 그런 형태의 알고리즘을 가진 직업 형태가 되겠다. 그럼 뭐 요즘에 벤처 창업 같은 데 보면은 그 아이디어 잘 내면은 나라에서 돈 주고 뭐 후원금 받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직장 조직에 들어간다?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뭐 사업기획서 작성 뭐 이라든가 뭐 그런 형태도 되겠죠. 뭐 금융계통도 괜찮고 뭐 문화예술계통도 괜찮고 아이디어 창작계통도 괜찮다. 근데 이게 학생이다 그러면 이 사주만 가지고 10년 후에 무슨 직업을 가져라, 뭐 변호사를 가져라 이런 식으로 말하기는 좀 쉽지 않죠. 근데 사주의 배경과 무대는 이 월지인데 이 월지를 중심으로 사주의 배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다 이 유금이라는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건데 이게 정관이잖아. 이거 프리랜서